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4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수요일인데요. 저희가 미리 녹음합니다. 노동절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잘 못 쉬고 쉬는 분이 있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 전 세계 노동자 여러분, 네. 힘내십시오. 존경합니다. 네. 자, 오늘은 미디어 스크램 먼저 해볼 텐데요.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미디어스 전혁수 기자님께 뭐 다른 사안 때문에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다가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게 4월 29일 날 나온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나온 보도네요. 네, 월요일. 월요일 날 나왔던 보도인데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내용이네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뉴스원이 1조 사기 IDS 홀딩스 고발 기사를 삭제했대요. 예, 1조 사기를 한 어떤 업체에 대해서 사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좀 읽어볼게요. 삭제를 했다. 네, 삭제를 했다. 1조 원대 사기 행각으로 1만 2천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IDS 홀딩스가 뉴스원에 기사 삭제를 청탁했던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예요. 미디어스가 입수한 검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IDS 홀딩스 관계자가 홍성근 머니투데이 그룹 회장, 뉴스원 간부들을 잇따라 만난 뒤에 기사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헐. 근데 이게 최근의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2015년 이야기입니다. 뉴스원은 IDS 홀딩스의 사기 행각 사건을 초기부터 꾸준하게 보도했었대요. 뉴스원이 2014년 11월에 압구정 미꾸라지의 KR 선물산 회사 대표 사기 혐의로 기소라는 보도를 시작으로 해서 좀 어렵네요. 어렵죠. 압구정 미꾸라지래요. 압구정 미꾸라지 선물사 세주인 사기로 공판, 주인 또 바뀔 판이라는 2014년 또 다른 보도를 냈고요. 쭉 이 관련된 내용을 아주 여러 건으로 보도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 업체에 대한 고발 기사를 거의 한 10건 이상을 꾸준하게 보도를 했던 거예요. IDS 홀딩스. 네네. IDS 홀딩스 관련된 보도를 뉴스원이. 그런데 지금 현재 뉴스원에서 IDS 홀딩스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보도가 없대요. 헐. 그런데 뉴스원 기사가 삭제된 이유가 만약에 이게 다 부적절한 그러니까 오보였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오보일 때는 삭제해야지 되잖아요. 네. 언중이 같은 데 가서 삭제해라 하면 삭제할 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도에서 보면은 삭제된 이유를 검찰 수사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지난 26일 날 미디어스가 이제 입수를 했대요. 검찰 수사 보고서를. 근데 여기 보면 IDS 김성훈 대표와 IDS 홀딩스 회장 직함을 가진 A씨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이 담겨 있는데 그 A씨가 IDS 홀딩스의 대외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 카톡 내용에 로비를 한 정황들이 있나 봐요. 로비. 네. 일단은 그 A씨라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뉴스원 유땡땡 국장, 강땡땡 부장 만나서 기분 좋게 김 대표가 준 술 다 먹고 월요일 강땡땡 부장 우리 회사 방문에 마무리하자고 했어요. 돈 이야기는 안 했고 회사끼리 윈윈하기로 했어요. 오늘 분위기 화기애 기분 좋게 헤어짐. 일 잘 보고 오세요라고 A씨가 말했어요. 자, 이 A씨에는 대외관리 업무를 담당한 IDS 홀딩스 직원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김성훈 대표, IDS 김성훈 대표가 한 말이 있는데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회사 사무실에 들여도 되는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성재 변호사 오라고 해서 상의를 해보시면 어떨지요. 이땡땡 상무님께도 어제 이후 뉴스원 분위기도 슬쩍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놈들을 믿기 어렵습니다. 아유, 뉴스원이 만만하진 않았나 봅니다. 술 다 먹여놓고도 못 믿는. 네. A씨. 그럴 정도는 아닌 듯한데 좀 더 심사숙고하지요. 유 국장이 도와주려는 의도는 확실해 보였어요. 강땡땡이는 까칠해 보이지만 대화 나누는 중에 FX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강땡땡 기자 존중하는 차원에서 서로 인사 나누는 자리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해도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 아무튼 이런저런 계속 이렇게 로비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막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날 이런 2015년 8월 8일 날 뉴스원과 네이버에서는 삭제된 게 맞습니다. 이게 그 김성훈 대표가 한 말이에요.
어느 사이트에서 뉴스원 기사를 무단으로 퍼다 쓴 거네요. 기사 도용한 거니까 지워달라고 연락해야겠군요. 지금 기사가 안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이버와 뉴스원은 다 내렸는데 막 다른 데서 복사해 간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직 안 내려간 거야. 그랬더니 이거 하나 안 내려갔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려갔습니다. 뉴스원 홈페이지에서 내려야 다른 데도 내려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김 대표 조치되었어요 하면서 A씨가 이렇게 웃음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성훈 대표가 두 군데 정도는 강땡땡이가 시켜서 게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할 때 확실하게 해당 업체에 요청해서 기사 내려달라고 이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A씨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저희 회사를 심층 취재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제가 월요일에 그쪽 방송국에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없네요 하고 김성훈 대표가 말해요. 그랬더니 A씨가 홍성근 회장에게 부탁해 보자고요 라고 말을 합니다. 머니투데이 회장.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계속 이게 되게 내용이 스토리가 길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리저리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뉴스원의 기사 삭제를 대가로 광고비가 집행됐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한 IDS 홀딩스 전직 관계자는 미디어스의 KR 선물을 통해서 기사를 삭제하는 대가로 뉴스원에 5천만 원 광고비를 집행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뉴스원이 IDS 홀딩스로부터 고발 기사 삭제를 청탁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전에도 2015년 6월경에 IDS 홀딩스 모 지점의 영업자 설명의 녹취록을 단독 입수해서 관련 의혹을 보도했어요. 미디어스가. 근데 당시에 IDS 홀딩스 지점장 전모 씨는 영업자들에게 뉴스원 기사는 곧 사라질 것이다. 회장님도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 이 전모 씨 지점장이죠. IDS 홀딩스 지점장이 회장하고 술 먹었어. 머니투데이 회장하고 있는 기사 다 내려갈 거야 라고 말했다고 머니투데이 합니다. 회장하고 술 먹으면 기사가 내려가는 이런 신비로운 일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아무튼 간에 제가 이거를 이제 보고 한 얘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은 이게 그냥 대략 나오는 게 아니고 정황들이 거의 구체적으로 있고 이게 검찰 수사 기록에도 이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수사 네. 보고서에도. 네. 그래서 어찌됐던 기사를 매매 한 건데 기사를 원래 우리가 말하는 기사 매매는 이런 기사를 실어줘 하고 돈을 매기는 게 아니고 이 기사를 내려줘 하고 돈을 매긴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기사 거래 또 기사 매매,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돈을 주거나 이것도 돈을 기사 주거나 매매죠. 네. 이런 사례들이 점점 아주 도를 넘어설고 있고 사실 저는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뉴스원은 일종의 기사를 빌미로 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IDS 홀딩스가 정말 문제가 있는 회사라면 돈을 받고 그 고발 기사를 내려주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를 고발을 하는 목적이 공익이잖아요. 근데 그 공익을 사익을 위해서 그거를 그냥 다 눈 감아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기사여서 내리는 거면 이런 식으로 내리면은 진짜 그건 사기꾼인 거고요. 뭘 해도 다 이상해. 뭐 사과합니다라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오버였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해야죠. 그렇죠. 아니 일단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확인이 되면 사기 아니면은 최소한 부정청탁인데 네. 다 잘못된 일, 범죄죠 범죄. 근데 이제 머니투데이 회장 만나고 난 뒤에 뉴스원 기사가 내려갔다는 거 보니까 약간 그 머니투데이 회장을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부정청탁. 예. 어쨌든 계열사니까. 예. 아무튼 뭐 홍성근 회장이 참 여러 이슈에서 요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를 외우겠어. 다 좋지 않은 일이긴 한데. 아무튼 제가 이 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료를 제가 좀 달라고 했는데 더 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도 논평을 좀 쓰던가 왜냐면 이런 사례들이 지금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환 문자도 생각나는 일이네요. 그쵸. 박수환 문자가 다 이런 일들이었죠. 그렇지. 예. 네네. 네. 이 중계를 이제 박수환 씨. 박수환 씨가 해줬던 거죠. 예. 네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요, 사실 이 내용은 또 조선이 활동가가 쓴 건데, 어제거나 똑같네? 또 선이 그런데 활동가. 또선이 활동가가, 왜냐면 지금 또선이만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습니다. 다 태워져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자들. 근데 이 보고서가 사실 우리가 냈다고 하긴 좀 뭐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말하면. 왜냐면 미디어 오늘 오늘의 박사영 기자가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알려줬어요. 제보해 주신.
뭐 제보는 아니고 윈윈이지 이거야말로. 그래서 미디어 오늘이 기사가 먼저 나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디어 오늘 기사가 이미 나갔고요. 그래서 스크랩을 안 하고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풀어드리는데 또 요것이 이번 주에 저희의 그 시방이 안건이에요. 그래서 겸사겸사 봉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이 방송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시방이 안건으로도 또 올렸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꼭 시방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할게요. 이렇게 결국 사고를 치나봐. 민원연 방송 모니터. 무개념 특집. 아무리 막아서봐도 아플 줄 알면서도 또 대책 없이 사고를 치나봐. 예. 무개념. 네, 무개념. 무개념. 이 제목을 정하는데 우리가 지금 고민을 했는데요. 네. 이제 한마디로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채널 A가 윤중천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단독 인터뷰. 단독 인터뷰를 이번 했어요. 인터뷰하기 되게 힘든데. 네. 근데 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네.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의 실명을 그대로 언급해 버렸어요. 아 진짜요? 윤중천이. 예. 이게 방송에 채널A 나갔나요? 방송에서 네.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예. 피해자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 정준영 사건 이런 거에서 실명 거론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랑 똑같이 그때는 실명은 안 나왔지. 신변 정보가 노출됐다고 우리가 비판했어요. 그것도 네네. 2차 가해인데. 네. 채널A는 아예 피해자의 이름을 까버린 거예요. 방송에서 보도에서. 채널A는 그때도 그래놓고 사과했잖아요. 네. 뭐야 이거? 정준영 사건 때 피해자의 신변 정보를 노출한 것도 채널A였죠. 또 그런 거예요. 메멘토야. 네. 이번에 심지어 더 높아졌어요. 네. 이름을 거론했으니까. 네. 아휴, 진짜 대단한 방송사예요. 진짜. 어떡하냐? 2차 가해 전문 방송사. 그러네. 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윤중천 씨가 누군가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그분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주장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다. 영상 속 그 사람이 지금 본인이 영상 속 김학의 동영상 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 사람은 하면서 그분의 실명을 말해버린 겁니다. 네, 그동안 김학의 동영상 속 성폭행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던 여성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말하는 거죠. 네, 바로 이모 씨인데요. 윤 씨는 이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 근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동영상에 나오는 여인은 약간 가름하고 이에 비하면 키도 작고 아는 사람이 보면 바로 분별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체격과 헤어스타일 등 외모가 다르다는 걸 딱 봐도 안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이 씨가 피해자라면서 나선 이유는 이 금전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윤중천 씨가 실명을 거론한 그분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영상 속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 첫 수사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검찰 재수사는 그 피해자는 지금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분 윤중천이 채널A를 통해서 실명을 말해버린 그분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들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채널A가 윤중천을 인터뷰를 했대요. 그런데 인터뷰를 한 거를 가지고 무려 6건이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꼭 SBS가 우리가 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러 가지 보도 만든다고 하잖아. 네. 그것처럼 채널A도 윤중천을 만났는데 어떻게 한두 건으로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태영호 거도 계속 쓰고 있는데. 이거를 6건이나 만들어서 잘게 잘라서 보도를 했습니다. 윤중천 씨를 인터뷰를 했고 그걸 녹화를 한 다음에 4월 26일, 27일 이틀에 걸쳐서 무려 6건으로 쪼개서 네.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피해자 실명 노출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뭐 세세한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이 시점에서 윤중천 씨를 인터뷰한 것 자체에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윤중천 씨가요 받고 있는 혐의가 한 5-6개 됩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이 윤중천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돼가지고 한번 논란이 크게 일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곳곳에서 증언이 터져 나오고 증거가 나름대로 있는데 왜 구속을 안 하느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논란이 컸었는데 이 구속을 안 해놓으니까 지금 이런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중천 씨가. 검찰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지금 사기, 알선수재, 공갈 거기다가 김학의 씨와 함께 특수강간 의혹도 받고 있죠. 집단 성폭행. 그렇죠. 네, 거기다가 검찰 간부를 포함한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수천만 원, 수억 원대의 뇌물 및
부정청탁 그렇죠. 이런 의혹, 혐의들도 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 재수사단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죠. 그리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이분은 신분이 뭡니까? 김학의 사건의 핵심 피의자예요. 예. 네, 그렇죠. 핵심 피의자예요. 뭐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핵심 피의자라고요. 핵심 피의자가 된 지 4월 26일이면요. 열흘이 지났어요. 예. 열흘도 더 지났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채널A가 핵심 피해자를 이미 범죄 내용이 그 정황이 상당 부분 진술과 증거로서 나온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그런 피해자를 갑자기 인터뷰를 한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분을 인터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분이 사건의 진상을 말해줄까요? 자기 유리한 걸. 그럼요. 이건 상식입니다. 이거 수사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예. 당연히 윤중천 씨는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고 인터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상식입니다. 이거를 채널의 기자들이 이걸 모르고 인터뷰했을까요? 아니죠. 예.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윤중천 씨는 검찰 수사에 자기가 자기의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자청했을 것이고 채널A는 그걸 덥석 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보건대 윤중천 씨의 언론 플레이에 채널A가 이용당했거나 아니면 같이 했거나 둘 중 하나인 것밖에 상황이 안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인터뷰 내용의 상당 부분이 아니고 그냥 전부 다가 윤중천 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주요 혐의 대부분을 중요한 혐의 몇 가지만 얘기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윤중천 씨가 받고 있는 혐의 그리고 의혹 중에 하나가 윤중천 성접대 리스트입니다. 여기 뭐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회장님은 물론이고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고위 간부 등 아주 이 유력 인사들이 그 성접대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도 YTN이 중견기업 한 회장의 증언을 인터뷰했습니다. 단독 보도로. 네. 지금 그런 이 리스트가 뭐예요? 이거 참 말에 담기 어렵지만은 그 별장에서 이제 성범죄. 예, 그 정말 그냥 입에 담기 어려운 그 진술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 의혹에 대해서 이 채널의 인터뷰에 나와서 이분이 내가 그렇게 고위직 인사들을 만나서 할 일이 없다. 나는 그냥 나랑 친한 사람들에게 여름 되면은 놀러 갈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별장을 빌려준 것뿐이다라고 채널A를 통해서 말했어요. 범죄를 의혹을 소명할 기회를 채널A가 준 것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나는 김학의한테 뇌물을 건넨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뇌물이 건넨 적이 없다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 채널 인터뷰에서 언론 보도에서 수천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나는 200만 원 준 거밖에 없다. 200만 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수천만 원이면 지금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오고 있는 대로 수천만 원이면요. 네. 공소시효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수사단으로 수사 권고가 넘어가면서 뇌물 혐의를 명시한 겁니다. 근데 이게 수천만 원에서 이 윤중천 씨가 주장하는 200만 원의 액수가 떨어지잖아요. 네.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아 진짜.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야, 또 희한하네. 이 윤중천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 준비해서 인터뷰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준비를 다 해왔다. 그럼요. 그러니 인터뷰 빠져나가려고 이런 거 다 준비해 온 겁니다. 이거 윤중천 씨 다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예, 검찰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인터뷰예요. 검찰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그렇죠. 자, 이렇게 주요 혐의를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이 성폭행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성폭행 혐의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서 지금 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라는 주장을 하다가 그분의 성함을 채널A에서 노출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성폭행, 뇌물, 성접대 리스트 다 부인한 거예요. 혐의가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도 없네. 이거를 채널A가 이 피해자를 인터뷰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다? 에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녹화한 거 아닐 거예요? 녹화했습니다. 근데도 이걸 그냥 내보냈다고? 실명을 편집을 못했어요. 아, 이거는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특집이 뭐다? 무개념이다. 예. 아니 이거 실명 어떻게? 여러모로 참 놀라운 일인 겁니다. 예. 여러모로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겁니다. 아니 녹화까지 해놓고. 예. 그래서 4월 26일에 이제 주요 인터뷰 내용들은 다 보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죠. 황당하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내놓기를 피해 여성 그분이 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분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일관된 상황이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중천 씨가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성폭행 혐의를 벗어나려는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것도요. 지금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죠? 검찰은 이미 다 받고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됐죠. YTN도. YTN에서. 네. 그러면은 이미
성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성폭행 혐의 입증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피해자 특정이 안 되면 됩니다. 법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피해자가 누구인지 검찰이 찾아내지 못하면 처벌이 안 돼요. 혐의를 빠져나갑니다. 야. 그런데 지금 윤중천 씨가 채널A를 통해서 실명을 거론한 구분이 지금 계속 일관된 진술하고 있죠. 피해자가 특정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윤중천 씨가 이거를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주장해서 계속 법정에서 붙으면 혹여라도 그분이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성폭행 혐의를 빠져나가는 거죠. 그걸 노리는구만.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채널A 주요 내용, 채널A가 보도한 단독 인터뷰를 막 띄어가면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막 이런 자랑해가면서 만난 인터뷰 내용의 전부가 사실상 전부가 윤중천 씨가 치밀하게 준비한 혐의를 피해가기 위한 방안들을 방송해 준 셈이죠. 놀아나는 거지. 채널 윤중천이네. 예. 그러니까 사실 놀아줬다는 거지. 놀아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양보한 표현이에요. 그렇다기보다 이거 같이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드는 겁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괜히 뭔가 거기도 뭔가 엮여 있는 거 아닌가 예. 하는 그런. 더 나아가면 이제 그런 의심도 가능하죠. 의심을 굉장히 할 그래서 수 부적절한 인터뷰예요. 그러면은 채널A가 어쨌든 간에 윤중천이라는 키맨을 인터뷰를 했으니까 남는 건 없냐? 남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있어요? 이 채널A 인터뷰에서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가 맞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건 줄 아세요? 이거는 단독이 아니에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영상 나올 때부터 이미 나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래전으로 돌아가면 2013년도에 이미 그분이 김학의 씨라는 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붙어있는 상황이었고 최근에도 4월 15일 날 MBC 스트레이트가 이미 아주 비슷한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채널A가 보도를 내기 하루 전에 25일 날 윤준청 씨가 검찰 조사받고 나왔는데 거기서 김학의 씨가 맞다고 이미 진술한 것으로 보도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와서 4월 26일 날 이제 와서 김학의 씨 맞다고 인정한 그 인터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단독이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채널A만 몰랐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아니 그거 말고 저도 이거 보고서 고치면서 막 좀 약간 그렇게 비아냥거리려고는 이제 그런 생각 했는데 귀찮아서 안 했는데 이 보통 우리가 단독 예전에 한동안 단독 가지고 싸울 때 뭐 한 글자만 달라도 단독이라고 우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무슨 단독이 있을 거야. 어딘가는 단독이 분명히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우리 찾아낼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왜냐면 다 아는 내용이야 이거. 난 이미 다 아는데 그럼 나는 어디 자면서 들었나? 신이 내려왔나 나에게? 지금 얘는 단독이라는데. 단독 있어요. 있어요? 단독 있어요. 김학의 씨래 죄송합니다. 윤준청 씨가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속죄했대잖아요. 그게 단독이야? 그럼요. 이건 아무도 몰랐던 내용이죠. 못 살겠습니다 진짜. 채널의 이 인터뷰의 또 하나의 문제점. 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동정 여론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준천 씨가 나오는 바람에. 이건 좀 의심스럽다 이제. 예. 아니 이분이 윤준천 씨가 채널A 딱 첫 보도에서 딱 처음 보여주는 윤준천 씨의 그 발언이 잘못이 공개되는 걸 감수하고라도 이제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종교 활동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잘못 살아왔던 점에 대해서 많이 숙제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여기도 용기를 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예요. 이건 좀 의심스러운데? 아니 이거 진짜 의심스러운데 이거. 아무리 우리가 양보해서 봐도요. 채널A가 이걸 심지어 편집해서 내서 보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핵심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에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은 되도록이면 보도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잘라냈어야지. 이것까지 내보낸 건 의도한 거예요. 야, 그잖아요. 이건 거의 뭐 인간 다큐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진짜 다큐 분위기야. 맞아. 그렇더라고요. 네, 심지어 마지막 장면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김학의 씨도 60평생 살아왔던 것을 지금 한순간에 다 잘못된 것으로 돼서 내가 좀 미안합니다. 괜히 나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선 나를 만난 것이 큰 불행이지요. 좋게 다 덮자는 거지. 김학의 씨까지 동정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고요. 완전 뭐 채널에 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이게 정도 되면? 단독 인터뷰 보도가 아니라 거의 윤중천 다큐야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범죄자를 감싸주는 보도로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일단 2차 가해성 보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조항을 양성평등하고 인권침해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심의조항을 고려한다면은 양성평등 조항에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침해 조항, 인권보호 조항 제 21조 이것도 당연히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들어가야겠고 그 외에 이제 이게 범죄 관련 조항들도 우리가 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피의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준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도 걸릴 조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범죄 관련 조항들, 뭐 범죄 사건 조항, 범죄 사건 보도 관련 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채널 A가 이런 보도를 내놓고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채널 A가 지들이 잘못한 건 알고 있느냐?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 그러니까 특히 실명 노출된 부분. 이거는 큰 사고라는 거를 최소한 인지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 윤중천 단독 인터뷰라 그래서 채널A가 엄청 띄웠어요, 이거를. 엄청 띄웠겠죠. 예, 유튜브에도 올리고 유튜브에 아예 따로 클립으로 해가지고 풀 영상으로 올리고 당연히 홈페이지 다시 보기에도 올라가 있고 그런데 일단은 자기네 홈페이지 다시 보기에서는 그 실명 노출된 보도 있죠? 그거는 일단 지웠고 근데 그거를 지웠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28일까지 유튜브에 풀 영상 올린 거에서 실명 거론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실명만 묵음 처리를 한 다음에 계속 올려놓고 있었어요. 실명 나간 것만. 그러니까 실명 나간 걸 묵음 처리했다는 실제 방송에서 이미 나갔는데 유튜브 업로드할 때 그거를 묵음 처리했다는 건 그건 편집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죠. 그치. 편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29일 오전에 와서 보니까 이제 유튜브도 지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뭔가 진짜 야 이거 진짜 잘못됐다. 큰일 났다. 예. 아니면은 잘못된 거 이미 알고 있으면서 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살짝 그냥 묵음으로 해놓고. 심의정 확인해 보니까 이거 걸렸어. 그거 아닐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다 삭제했습니다. 다 유튜브까지 다 삭제한 상황인 겁니다. 하하. 예, 그러니까 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에서 먼저 삭제하고 유튜브는 그냥 묵음 처리한 채 두다가 유튜브까지 이제 삭제한 것이죠. 지금 저희가 4월 30일 오후 2시 4분에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시간까지 딱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이제 삭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과도 안 했죠, 그러면? 문제는 지금 저희가 30일 오후 2시경인데 지금까지도 방송을 통해서 사과나 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정정할 게 아니라 사과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삭튀네, 삭튀. 예. 아주 그냥.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터뷰를 한 것 자체 그리고 인터뷰의 내용, 채널의 편집 모든 게 피의자 일방에 유리한 내용인 것도 문제인데 그 와중에 2차 가해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이건 2차 가해로도 좀 모자르죠. 아무튼 피해자를 특정해버렸고 굉장히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해놓고 이렇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야 아무도 모르겠지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채널A의 그 수준에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아니 저번에 한번 그렇게 했으면 사과까지 했으면 조심해야 될 때가 생각을 안 하나? 생각 자체를 잘 안 하나? 그런 생각을? 지금 그 정준영 사건 당시에 채널A가 피해자 신변 정보를 노출했던 그 보도가 이제 법정 제재가 나왔어요. 그래요? 주의가 나왔는데 이게 다른 범죄도 재범하면요 가중처벌이 되죠. 가중처벌이야, 예. 맞아. 방심위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데 실명 노출이기 때문에. 실명은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방심위가 주의보다는 더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방심위보다 이제 채널A가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건 다 징계해야 돼요. 그거는 다 징계해야 됩니다. 자기네가 알아서 다 징계하고 그 일선 업무에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진짜 아니 윤중천 씨 인터뷰 한 것부터 문제인데 세상에. 이 윤중천 씨 단독 인터뷰를 한 기자가 배혜림 기자라는 분인데 예전에 법조팀장도 하시고 지금도 법조팀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기자들부터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도대체 왜 이런지 알 수 없는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 예, 윤중천 씨와 한패가 아닌 이상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까지밖에 할 수 없는 어떻게 이렇게 하냐 진짜. 예 상황입니다. 아무튼간에 뭐 보도 정리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댓글은 안 읽어드리고요. 이것으로 방송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